7월 30일 날 영상으로 소개드렸던 나우로보틱스는 요날이었죠. 오늘까지 고점 기준으로 33%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SPG는 추천 기준으로 무려 50%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줬죠. 그 다음 날인 7월 31일 셀바스 AI는 바로 오늘 26%까지 상승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8월 1일 주말에 코스모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9% 상한가에 안착을 하진 못했지만 29.78%까지 상승을 하고 윗꼬리를 살짝 달아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 8월 1일 3현은 대략적으로 14% 정도 올려줬는데요. 결국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 어쩌면 이제는 코스닥의 시대가 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내려오는 동안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코스닥이 반등을 돌려줘야 된다, 방향을 돌려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흐름에서 조금 그래도 의미 있는 움직임이 좀 나와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종가보다 갭 하락으로 시작해서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전일 고점을 넘어주면서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보다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자리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라간 적 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에 와 있다라고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던 이유가, 결국에 내려갔으면요 올라가야 되고요, 올라갔으면 또 내려가고 등락을 그리는 게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반등만 해준다고 하면, 코스닥이 방향을 돌려준다고만 하면 지금까지 코스피가 올라가느라 눈치만 보고 있었던 우리 코스닥 종목들에서 많은 종목들이, 많은 섹터들이 순환매를 통해서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어디까지나 예측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눈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 좀 더 원활한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되 예측해서 단정 짓는 그런 위험한 행동은 좀 삼가하셔야겠죠. 그래서 예단하지 말라라고 제가 자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방금 우리 상승을 만들어낸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서요, 이번 주 봐야 되는 상한가 또는 급등이 유력한 세력의 매집 흔적이 확인된 준비된 급등주 세 종목을 함께 볼 거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만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들 도움될 만한 내용들 많이 준비해놨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우선 다른 것보다 나우로보틱스 오늘 상승률이 좋았고 차트도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좋은 차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7월 30일 목요일 날에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요. 요때 당시에 여기까지만 본 상태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제가 이때 당시에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잘 들어보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승이 나오고 나면 이 구간 매집했겠네,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갔지 라고 얘기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미 그 눈치를 채야 우리가 이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했던 이야기를 짧게만 재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이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 7월 30일 민실장 급등주의 나우로보틱스 내용입니다. 짧게만 재생을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자리가 일봉 상태가 썩 그렇게 이쁜 건 아니죠. 근데 급등을 만들어내는 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봉은 어디요? 차라리 이런 거잖아요. 역배열에서 손절 받아서 정배열 올려다 놓고 종가 베팅, 여기서 수익 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매매 자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매를 이런 거 나왔는데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이 흐름을 보시면 단기 이평선 3개는 일단 수렴 이후에 정배열로 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차트 들어가서 보게 되면 보세요. 얘가 방향을 돌리면서 쭉 돈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물량 받아오고 털어낸 다음에 어제 다시 고점을 확인을 하러 한번 올라옵니다. 그리고 계속 여기서 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돈을 계속 쓰고 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누군가가 돈을 계속 쓰고 있는 모습은 이미 이 구간 내에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돈을 쓴다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돈을 쓴다는 결국에는 올리기 위함입니다. 자기네들이 돈을 썼던 가격대보다 위로 올리기 위함이에요.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그럼 우리는 뭘 파악하면 돼요? 아무리 아무도 관심 없는 자리라고 하지만 분봉으로 들어가 봤더니 돈을 쓰는 움직임이 포착됐잖아요. 눈으로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봤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대략 22% 하루 쉬었다가 22% 정도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죠. 23%. 자, 그 다음으로는 코스모 로보틱스입니다. 여기서 날짜가 보이시는 것처럼 8월 1일 민실장 급등주에 코스모 로보틱스 종목을 업로드를 했는데, 여기서도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나우 로보틱스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파악하면 매매하는데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볼 건데요. 제가 나우 로보틱스에서 방금 보여드렸던 내용과 지금 코스모 로보틱스에서 보여드리는 이 내용, 이게 모양은 달라요. 차트 모양은 다르지만 이 구간 안에서 누군가가 돈을 쓴다라는 것을 캐치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짧게 재생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계속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 가두고 털고, 지지선 이탈시켜서 털어버리고, 또 매물 소화하고 또 털고, 또 여기서 매물 소화하고 또 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만약에 다 정리가 되면요, 얘 일본 보세요. 다 여기서 신나게 올렸죠. 상한가 여기서 팔아먹고, 기술적 반등에서 팔아먹고, 다 팔면 막 중간중간에 돈을 써가지고 앞에 매물대를 건드려주고 손절받고 건드려주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셨죠? 얘네들이, 세력들이 특정 종목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요, 돈을 써가지고 이런 자리들에서 돈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 자리에서 모습을 등장시켜서 다 팔아먹었다면 그냥 죽으면 되는데 계속 돈을 쓰는 흐름이 포착이 됐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오늘 이렇게 보면 29.78%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는 상승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돈 쓰는 구간만 파악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소통방에 입장했을 때 가장 먼저 교육을 하고 알려드리는 내용이 매집 파동이라 그랬잖아요. 매집 파동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돈 쓰는 구간을 파악하는 거예요. 돈 쓰는 그 파동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 구간 내에서 누군가가 돈을 쓰고 있구나, 이걸 먼저 배우는 이유가 이걸 파악했을 때 우리가 실전 매매에 활용하기에 너무나도 좋다라는 겁니다. 남들처럼 장대 양봉이 등장한 이후의 매매가 아니고 이 돈 쓰는 구간이 나온 이 상태에서 유리한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는 우리가 매도가 진행이 되겠죠. 매수가 아니고 매도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두 종목 정도만 체크를 해봤는데 다 보기에는 또 시간 관계상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 영상은 올라가 있으니까요. 지난 영상들도 한 번씩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처음에는 안 들렸던 내용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누가 추천을 해요? 어떤 유튜브를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누가 추천을 하는지 콕 집어서 이 종목을. 근데 얘가요 오늘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얘가 다음날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서 이렇게 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 대한 이해를 하는 사람들과 이 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이 종목을 발견한 사람들과는 시작점, 즉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낮은 가격대, 유리한 가격대에서 첫 매수가 들어가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구간에서는 다른 개인들도 다 쳐다보고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두 종목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 주에도 당연히 상한가에 유력한 세력의 매집 흔적, 즉 돈 쓴 구간이 확인된 급등이 시작될 만한 종목, 세 종목을 찾아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하세요. 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종목 보기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 위해서 준비한 게 있죠.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바로 꾸준한 수익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급등이 나올 만한 주식 3가지 종목을 선별해서 공유해드린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100% 무료 급등주방 이 방 안에서 성공 투자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아침마다 제가 어떤 종목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종목들을 공유해 드리는지 그 설명을 집중해서 잘 들어보고 계시는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 오늘 날짜 보이시죠? 8월 3일 날짜 클릭하면 클릭 다 되는 거 보이실 거고, 드래그 스크롤까지도 다 되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뭐 포토샵을 하거나 수정을 한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아침에 보내드렸던 내용이고요. 시간대도 보시면 오전 7시 4분, 그리고 오전 7시 18분 이렇게 장이 시작하기 전에 직장인분들도 편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장 전에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3가지 종목을 보내드렸고, 요 3가지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은 SPG입니다. 자, SPG는 제가 영상으로 소개를 했던 종목인데, 자 보세요. 얘가 결국에는 여기서 돈 쓰는 구간들이 확인이 됐죠. 그리고 앞에는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 우리가 한번 정리는 했어요. 요날 시가 매매로 추천을 드렸고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 이게 여러분 가짜 돌파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개인들이 많이 몰릴 자리니까. 그런데 아침에 뉴스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을 해서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종목인 SPG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었고, 갭은 약간 하락을 했지만 오늘 23%대의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강한 거래 대금도 동반했고 121선까지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틀 동안 50%의 상승 구간을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인들이 많이 쳐다볼 자리고 많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돌파하기도 했고 거래 대금도 뚫렸으니까요. 그리고 준비되어 있던 물량들이 충분히 나갈 만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SPG는 지난 금요일에도 좋은 수익 구간을 만들어줬고 오늘도 23%가 넘는 상승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좋은 종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GNC 에너지입니다. GNC 에너지도 보시면 얘가 이 자리에서 끝났다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준비되어 있던 물량이 나갔다면, 자, 얘가 아랫 구간에서 준비를 하고 매물대를 넘기면서 거래량이 발생됐습니다. 이거 나오면 뭐예요? 우리는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무너져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거 만났을 때 당황하시면 안 돼요.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왜냐, 이런 세력들이 매도하는 구간이 나오면 이런 하락이 좀 폭이 깊긴 하지만 지수 문제로 인해서 뭐 많이 빠졌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것 자체가 당연한 흐름이에요. 당연한 흐름. 자, 그리고 나서 그냥 무너지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종목에 미련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왜? 세력들이 손 털고 떠난 종목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 자리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바닥에서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돈을 집어넣어요. 그 앞에는 뭐예요? 장대 음봉이 자리를 잡고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는 여러분들 세력들이 수익을 낼 만한 자리는 아니죠. 이런 데가 수익을 내는 자리잖아요. 매물대 위에서 저항이 없는 자리에서 개인들한테 넘어가는 자리입니다. 수익을 내는 자리가 아닌데도 계속 돈이 들어오고 23%의 상승을 만들었다는 건 개인들의 역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세요. 쭉 올려놓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수렴시키죠. 얘가 무너진다면 오늘 추천을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너진다라는 건 뭐냐면, 요거는 이제 실전 매매 팁 같은 건데 팁 정도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정 가격을 찌르고 빼는 종목들이 있고요. 찌르고 수렴시키는 종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두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서도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수렴은요, 인위적인 거예요. 굉장히 인위적인 흐름입니다. 그럼 여기서 누군가가 인위적이고 이 가격을 깨서 밑에서 손절을 받겠다가 아니라 이 추세를 살려가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 있죠. 그 의지가 어떤 거예요? 눈으로 확인된 겁니다. 의지가. 그래서 오늘 시가 매매로 매수를 해서 좋은 수익 구간 빠르게 나왔죠. 오전장에. 그래서 빠르게 마무리가 됐고 대략 오늘 23%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준 종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태성입니다. 태성도 마찬가지로 재료는 살아있는데 차트가 많이 무너져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예요. 보세요. 얘가 이 상한가로 모습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바닥권에서. 그렇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얘가 더 내릴 거래요. 만약에 하락을 만약에 이어갈 거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 상한가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분봉을 보면 이해가 되실 텐데, 얘가 아까도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상한가를 찍고 빼는 건 오케이, 빼면 오케이예요. 그러면 돌아간다는 거고, 얘가 근데 여기서 계속 놀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수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때요? 여기서도 얘가 아침에 쭉 찌르고 빼서 손절을 받는다 그러면 당일에 가는 게 어려워요. 근데 얘는 어때요? 다시 수렴을 하죠. 5이평선이랑 10, 20, 60선을 모아버리잖아요. 여기서 수렴 이후에 정배열 구간에서 슈팅이 나오잖아요. 제가 맨날 강조하는 수렴 정배열. 여러분들이 수렴 정배열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올려다 놓고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다시 잡아주면서 수렴을 시키죠.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가라는 건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닙니다. 만드는 게요. 결국에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죠. 이렇게 상한가로 마감을 했다라는 건 그 의지까지도 확인이 다 된 거고 당연히 시가 매매로 적합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대 상승을 만들어줬죠. 이런 숨어있는 수익 구간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 지금까지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차트가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자리예요. 이런 자리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공부가 되어 있는 자리들은 보편적으로입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자리들이겠죠. 이런 자리들, 정배열 구간에 있는, 그리고 이런 상승 구간에서 수익을 즐기는. 근데 하지만 지금 자리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안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짧은 파동들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챙겨갈 만한 좋은 수익 구간이 나와요. 왜 좋다라고 하냐면 개인들은 잘 몰라요. 이런 자리들에 대해서 공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리로 접근하기 때문에 차트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간 만들어왔다는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디테일하게 다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에 참여를 하시면 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종목을 보내드렸고요. 세 종목 모두 100% 확률로 성공을 했습니다. 미리 언급드렸던 종목도 있고 차트가 준비가 잘 되어 있었던 종목들, 그리고 상한가로 모습을 드러내서 의지가 확인된 종목까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익도 중요하지만 제가 왜 이런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는지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공부거리가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 여러분들을 더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개인 매매하실 때에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 실전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내용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내용들일 겁니다. 이거 잘 따라 하셨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집중해서 하셨다면.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매매하셨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뭐 매수하고 안 하고는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써있는 것처럼 여러분 돈 주신다고 해도 돈 받지 않는 100% 무료 급등주 방이니까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이나 혹은 혼자 매매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수익이 좀 안 난다, 아니면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어떤 이유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여기에 목적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당장의 수익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들이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2년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면 결국에는 독립을 하시게 될 거고, 그래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빨리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100% 무료 급등주 방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만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아직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을 먼저 눌러주시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여기 고정 댓글에 가보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하나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위쪽에 민실장 전문가 구독자인가요? 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100% 무료 급등주방 참여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체크를 하시고 아래로 내려보시면 제출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뭐 한 10초, 20초면은 참여 신청이 끝나는 거니까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상한가가 유력한 세력의 매집 흔적이 확인된 딱 세 종목, 그 중에 첫 번째 종목은요, 에브리봇입니다. 자, 에브리봇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상한가가 튀어나오죠. 여기서도 튀어나오고 여기서도 튀어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좀 패턴 같은 느낌인데 보세요. 여기서 팔아먹고 죽었어요. 또 받아가지고 또 상한가 만들고 팔아먹고 또 죽었어요. 이번에도 상한가 만들고 또 죽나 봤더니 다시 여기서 매집이 시작됐죠. 자, 우리가 여기서 매매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는 매집하는 세력들의 흔적이 확인이 안 됐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매집하는 흔적이 없이 갑툭 튀잖아요. 갑툭 튀. 네? 여러분 이거 아세요? 갑자기 툭 튀어나왔잖아요. 이거는 뭐 다음날 깔짝거리던가 파동 보고 매매를 하던가 당일 단타 매매하는 타점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걸 하던지 아니면 안 하는 거, 이런 건. 왜냐? 매집을 어디서부터 했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냥 단순히 여기서만 매집하고 팔아먹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 받아왔다 그러면 얘가 치고 나가겠지만 여기서만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죽어도 이상한 게 아니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매집 파동이 없었죠. 그럼 얘네가 여기서부터 싹 다 받아온 건지 아니면 여기서만 짧게 받아가지고 정리하고 튀는 건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상한가로 또 갑툭튀 하더니 죽는 줄 알았더니 지금 로봇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로봇주들이 시장에서 많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TXR 로보틱스도 제가 7월 30일 날 같이 올렸던 종목이에요. 다 로봇주였습니다. 제가 최근에 로봇주 업로드를 많이 하는 이유가 얘네들 지금 매집하는 것 세력들의 흔적이 다 티가 나잖아요. 여기선 티가 안 나요. 못해요. 제가 7월 30일 날 업로드했으니까 이때 업로드 한 거예요. 이때 음봉에서. 그럼 나서 오늘 상한가를 갔잖아요.
지금 로봇 애들이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입니다. 근데 에브리봇은 어때요? 지금 분 차트를 통해서 보더라도 자 여기서 갑툭튀 해서 팔아먹고 그냥 죽으면 안 할 건데 이 구간이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구간인 거예요. 왜? 보세요. 얘가 그전에는 어땠는지 보세요. 이거 아주 비교하기 좋네. 쭉 해서 팔아먹고 그냥 무너지죠. 막 여기서 돈을 쓰거나 이런 파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 전에는 어땠어요? 마찬가지로 갑툭튀 하더니 그냥 무너져요. 막 이 구간 내에서 다시 돈을 쓴다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쭉 팔아먹고 죽나 했더니 돈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로 들어갔다가 다시 정배열로 올려놨죠. 30분 봉상에서. 그럼 여기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쓰고 있는 거 뭐라 그랬죠, 제가? 매집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돈을 왜 쓰고 있다라고 표현하는지에 대한 거를 다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우선은 소통방 오면 다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 구간 돈을 쓰는 구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딱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어때요? 앞에랑 비교해보세요. 그냥 빠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기는 근데 이게 뭐예요? 그러면 비정상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비정상적인 흐름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왜냐? 비정상적이라는 건 결국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확인이 된 자리가 이 구간들인 거고 얘는 이제 여길 넘어가면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에브리봇을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볼 때는 개인들한테 물량이 넘어간 자리가 있었는가? 그러면 일단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얘는 아직 없잖아요. 개인들이 막 달려들어서 가져갈 만한 자리. 오늘 TXR 로보틱스를 한번 볼까요? 개인들이 막 물려가지고 달려들어가지고 받아가는 거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막 올라가고 막 여기서 돌파하는 척 이런 데 또 들어갈 거고 여기서 또 돌파할 때 여기서 또 들어갈 거고 그렇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추천한 날짜는 언제였죠? 7월 30일이었으니까 여기에요. 그래서 다음날 약간 상승 나왔지만 여길 넘어가야 되니까 이 위에서 오늘 정리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넘어가야 돼요. 이 자리를.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던 물량들이 매도가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린 매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소통방에서 다 매수 단가, 매도 단가도 실시간 알람 사인을 통해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고 어디서부터는 우리 매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면서 실전 경험을 같이 할 거니까요. 혼자 하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미리미리 입장 신청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에브리봇을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볼 건데요. 혹시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바로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로 피지컬 AI 관련된 로봇 관련주 현대무백스입니다. 자,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어때요? 그냥 하염없이 아무 희말이 없이 하락하던 놈이 갑자기 바닥을 잡더니 방향을 돌려 세우고 이 안에서 신나게 돈을 쓰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얘가 요 앞쪽에서도 보시면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공부가 다 되는 내용인데 보세요. 얘가 여기서 신나게 팔아먹는 자리가 나오죠. 개인들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신나게 팔아먹더니 음봉을 쭉 던져버려요.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돈이 한번 들어오고 개미 한번 털고 수렴을 쭉 하더니 다시 팔아먹는 자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이게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이게 인위적인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매집 파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거래대금 보세요. 2조씩 터져요. 얘도 여기 동네 가벼운 애들이 핸들링 하는 게 아니라 메이저 애들이 핸들링 하는 종목인 거예요. 조단위잖아, 조단위. 그리고 나서 다 팔아먹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이게 뭐다?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적으로 흘러내리다가 얘가 다시 돈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아래 구간에서요. 일봉 보면 여러분들 별로 매력이 안 느껴지시죠? 이런 흐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차트, 코스피 다 빼면서 차트가 다 망가져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매력을 느끼셔야 됩니다. 이거 일봉으로 보면은 별로 매력이 없이 느껴지시겠지만 분봉 가면 좀 얘기가 달라져요. 보세요. 바닥을 잡은 자리부터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가요? 자, 여기가 바닥 잡은 자리고요. 그 이후에 쭉 돈을 밀어넣더니 투매를 만들고 다시 여기 앞에 매물대를 잘 안 보이시죠? 이거 윗꼬리가 달려있는 거거든요. 이게 보시면 쭉 올려놓고 투매 그러다가 다시 앞에 매물대까지 또 건드려주고 또 투매 그리고 또 건드려주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여기에 개인들이 몰렸을 거고요. 그 개인들을 가둬놓고 뺀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매물대가 돼요.
그 매물대까지 굳이 올려서 여기 물려있는 개인들한테 평단가를 줬어요. 탈출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탈출을 하겠죠. 그리고 또 빼면 어떻게 돼요? 또 여기가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또 털면 여기서 누군가는 털릴 것이고 안 털리는 사람들은 또 본전까지 굳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물려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다시 내 평단가를 줬네? 그러면 막 팔고 싶잖아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 하락폭이 대략적으로 20%예요. 하루 만에. 그리고 나서 마음고생을 하다가 다시 본전을 줬어요. 근데 갈 듯 하다가 안 가. 그럼 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앞에 물려있는 매물에 대한 이걸 매물 소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소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여기서 쭉쭉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얘가 여기서 막 흔들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앞에 매물대가 체크를 해보면 이 구간이 매물대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그냥 이 상태에서 쭉 올려버려요. 오늘 막 돌파 만들어버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수익 내야겠다고 수익에 나가고 싶어해요. 그냥 올리면 물량을 위에다 팔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흔들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물량 내놔라. 지금 안 갈 거니까. 제가 물량 소화, 매물 소화라고 했지만 사실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거는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오는 거예요. 뺏어오는 행위입니다. 자, 처음에 뺏는 곳이 어디예요? 가둬놓고 투매를 만들어서 폭락을 만들어서 뺏어오죠. 여기서 누군가는 손절을 합니다.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손절을 시켜서 1차적으로 뺏어와요. 이렇게까지 밀어냈는데도 손절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본전을 주는 거예요. 본전을 줘서 물량을 뺏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걔네들이 출발시킨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돈을 쓰는 구간 그리고 계속해서 개인들의 매물을 소화하는 구간 파악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었나? 수익 낼 수 있었을까? 여기서 받아가지고 여기서 팔았을까? 근데 여긴 매물대인데 팔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은 여기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매집을 하는 거예요. 즉 돈을 쓰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상단 매물대까지 올려다 놨죠. 얘는 이제 내일부터 무조건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내일 안 갈 수도 있지만 봐야 되는 건 맞아요. 내일 가면 내일 매매하면 되는 거고 눌러주면 낮은 가격 공략하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매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현대무백스였고요. 얘가 눌리면 눌리는 타점을 잡아드릴 거고요. 바로 가면 당일 매매 타점을 잡아드릴 거니까 타점 잡기 어려우셨던 분들 빨리빨리 서둘러서 입장을 해놓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까지 빠르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세아 메카닉스입니다. 자, 이 종목도 딱 보면은 이제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은 조금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볼게요. 우선 여기서 해먹은 자리가 보이죠,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 차트 보실 때 이런 자리들을 한 번씩 체크하는 습관을 가져보시면 좋아요. 보시면 얘가 쭉 올려서 팔아먹고 끝나야 되는 자리인데 다시 여기서 바닥을 잡아주더니 박스권을 만들다가 정배열 돌려 세우고 출발을 해서 팔아먹는 자리가 나오죠. 여기를 넘어가면서요. 다 팔아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다. 당연한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자리가 나타난 건데 바닥에서 여기서는 매집 우리가 어디서 했는지 몰라요. 여기는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그 구간이 아닙니다. 우린 여기만 보면 돼요. 간단하죠? 자, 볼게요. 어쨌든 얘가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팔아먹었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그냥 팔아먹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평소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거래량이 나왔고요. 여기서 준비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팔아먹은 건지 아니면 짧게 준비를 해서 1차 매도, 2차 매도 하고 끝난 건지 거래량이 나왔으니까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안 볼 건데 매매 안 할 건데 뒤에를 봤더니 다시 돈이 들어왔어요. 무너져야 되는 자리에서. 보세요. 얘가 상한가를 잠궜다가 터트렸고요. 개인들을 털어낸 거죠. 그리고 가짜 돌파까지 만들어서 무너뜨리고 돈을 다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앞에 매물대까지 다시 올려다 놨죠. 그럼 우리 방금 전에 배웠던 그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현대무백스에서 봤던. 개인들은 이 자리가 돌파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 들어가겠죠. 그리고 털어버리죠. 다시 가는 척을 해요. 또 가두고 또 털어요. 지지선 이탈까지 만듭니다. 누군가는 여기서 손절할 거예요. 누가 손절을 안 해요? 다시 본전 주잖아요. 이게 뭐예요? 매물 소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매물 소화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은 개인들한테 수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매물 소화를 많이 해요.
매물 소화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구간은 뭐 이런 것들도 보세요. 계속해서 가두고 털고 하다가 또 여기서 가두고 털고 가짜 돌파로 털고 계속 턴 다음에 마지막 매물대까지 건드려주고 빼서 그리고 나서 돌파를 만들죠. 그리고 나서 거래가 터지죠. 계속해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빨리 익히셔야 돼요. 매물 소화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굳이 앞에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매물대에다가 지네들이 가둬놓은 그 사람들을 다시 본전을 주면서 구제해 줄 필요가 있어요? 세력들이 어떤 놈들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막 뚜렷하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앞에를 건드려주는 현상이거든요. 앞에 이런 매물대를 건드려주는 현상이에요. 근데 되게 딱 보일 만한 종목들이 이런 거 보세요. 여기서 받아가지고 팔아 먹었겠죠? 거래가 그래도 한 5천원 가까이 터졌으니까. 근데 지네가 여기다 개인들 가둬놓은 거잖아요, 세력들이. 근데 그 자리를 다시 받아주잖아요. 지네가 올려서 다시 건드려주잖아요. 그리고 또 투매시켰다가 다시 돌렸죠. 매물 소화라는 거는 세력들이 상승을 하기 전에 반드시 나오는 작업이에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깊은 폭으로 하락을 시켜버리면 아래에서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물량이. 그러면 매물 소화를 가볍게 하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 매물 벽이 약해져 있으니까. 근데 하락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이제 문제겠죠? 이런 거 보세요. 자, 이걸 다 지워놓고 보면 지네들이 여기다가 잔뜩 개인들을 가둬놓은 자리가 여기잖아요.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게 24일 여기예요. 여기에 매물이 가장 많겠죠? 그리고 여기에도 일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점적으로 소화하는 구간이 어디예요? 요 라인이란 말이에요. 건드려주고 빼고 다시 본전 줬다가 빼고. 근데 얘는 이제 많이 뺐죠. 얘는 어때요? 안 빼죠. 갈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어쨌든 매물 소화는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네들이 상한가 이후에 가둬놓고 그리고 나서 한번 건드려주고 또 건드려주고 또 건드려주고 그러고 있죠. 물량 뺏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매물 소화라는 건 자주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패턴입니다. 세아 메카닉스도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가둬놓고 받아오고 건드려주고 또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서 보셔야 실전 매매에 좀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코스닥이 방향을 돌려주면 정말로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라는 건 뭐 이 회사의 가치가 좋다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매매 대상의 종목들이 많아질 겁니다. 우리 하락장 때는 문제가 뭐냐면 종목 수가 적어지는 거예요. 뭐 차트가 깨지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 수가 줄어드는 거고요. 시장이 방향을 돌려주면 이제 매매할 수 있는 대상의 종목 수가 많아질 겁니다. 섹터들도 등장을 하면서 순환매 얘가 해먹고 얘 이제 개미 털고 그 다음에 얘가 해먹고 얘 털 때 또 얘가 해먹고 이런 식의 순환매 장이 또 와줄 거고요. 우리는 그런 장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왔던 거니까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장이 방향을 돌려준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전부 다 보상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시겠지만 멈추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멈췄다면 그냥 주식 남들처럼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처럼 주식판에 뛰어들었다가 손실만 나고 포기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멈췄다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끝에 뭐 제가 끝까지 간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결국에는 굉장히 단순한 그 어떤 원리와 만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중간에 포기하면 만날 수가 없어요. 포기해도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왕 하기로 했다면 그 끝이라기보다 어떤 이런 좀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면 사실은 주식을 안 할 이유가 없어질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도 즐기는 구간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매집을 길게 한 만큼 제가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매집을 길게 한 만큼 그 열매는 달콤할 겁니다. 얘는 매집을 4년을 했다 그랬어요. 4년을 매집하고 1년 넘게 올렸죠. 1년 내내 올리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상승 탄력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겨내셔야 됩니다. 제대로 해볼 거라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장이 방향을 돌려주길 저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맞게끔 매매를 하면 돼요.
시장은 언제나 옳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 말을 믿고 시장에 내가 맞춰야지 나를 시장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종목 잘 정리해 두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